카카오톡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보낸 스타벅스 기프티콘 아직 안 쓰고 쌓여있죠? 그거 지금 썼고 있습니다. 10만원짜리 6개월 묵히면 97,000원 됩니다. 3,000원은 어디 갔냐고요? 3,000원은 스타벅스가 꿀꺽했습니다. 나중에 쓰지 뭐 그 생각이 돈 뺏기는 겁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이죠. 남들은 다 편리한 선물 문화라고 말합니다. 카톡 몇 번이면 선물 끝, 포인트도 쌓이고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주고받는 그 기프티콘 하나하나가 스타벅스에게는 무이자 대출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공개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회사가 아닙니다. 2조 6천억 원을 굴리는 금융회사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3,180억 원이었던 선불 충전 잔액이 2025년에는 무려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 2년 만에 8배나 오른 것이죠. 이 돈에는 생일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 명절에 주고받은 기프티콘, 직접 충전한 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지점 100개가 1년 동안 모으는 예금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신탁에 투자해서 2025년까지 무려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안 쓰고 묵혀둔 그 기프티콘으로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돌아온 이자는 빵원입니다. 선물 준 사람도 빵원, 선물 받은 사람도 빵원. 오직 스타벅스만 408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식으로요.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어차피 선물 받은 건데 뭐가 문제야? 바로 이 생각이 함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만원짜리 기프티콘 6개월 묵히면 스타벅스는 1,500원 이자 받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도 1,500원 줄어듭니다. 총 3,000원 손실. 편의점 김밥 한 줄에 컵라면 한 개 그만큼이 날아가는 겁니다. 고작 3,000원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전국적으로 수천만 건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3,900억 원의 미사용 수익과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이 됩니다. 여러분이 안 쓰고 쌓아둔 기프티콘이 스타벅스 실적 보고서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쓰지 뭐 어차피 공짜로 받은 건데 뭐라고요.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소름이 돋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 문화가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남들은 기프티콘 쌓아두고 있을 때 진짜 아는 사람들은 받자마자 바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된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먼저 선불 충전 시스템이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선물 받은 사람이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그 돈은 이미 스타벅스 계좌로 들어갑니다. 오늘 선물했는데 3개월 뒤에 쓰든 1년 뒤에 쓰든 심지어 5년 뒤에 유효기간 지나서 소멸되든 상관없습니다. 돈은 이미 스타벅스 손에 있으니까요. 직접 충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을 충전하면 그 돈은 즉시 스타벅스 자산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러시안 룰렛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지만 이 게임의 총알은 이미 장전되어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건 여러분인데 총알을 맞는 건 여러분 지갑이고 이익을 보는 건 스타벅스입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자로 돌려주죠. 반면에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하거나 기프티콘을 보내면 스타벅스는 그 돈을 자유롭게 운용합니다. 은행 예금에 넣기도 하고 신탁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5년까지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연 400만원짜리 대학 등록금으로 따지면 1만 명의 학생을 1년 동안 공짜로 대학 보낼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단 1원의 이자도 주지 않습니다. 선물 준 사람에게도 선물 받은 사람에게도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선불 충전 시스템을 거대한 댐으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충전하거나 선물을 보낼 때마다 댐 위쪽으로 물이 조금씩 쌓입니다. 수천만 명이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물을 부어 넣습니다. 직접 충전하는 사람도 있고 선물로 넣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댐에는 항상 엄청난 양의 물이 고여있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이 댐 아래쪽에 수력 발전기를 달아놨습니다. 댐의 고인 물의 수압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전기로 2025년까지 408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생산한 겁니다. 그런데 댐 위에서 열심히 물을 부어 넣은 사람들은 발전된 전기 한 와트도 못 받습니다. 모든 전기는 스타벅스가 독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건 무이자 대출입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스타벅스는 그 돈을 갚을 의무도 없고 이자를 줄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커피를 팔아주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여러분이 빌려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하고 신탁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의 돈은 이자를 못 받습니다. 둘째, 스타벅스는 여러분 돈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차피 선물 받은 건데 뭐가 문제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 생일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5만원어치를 선물했습니다. 친구가 그걸 3개월 뒤에 쓴다면 그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준 5만원은 스타벅스 통장에서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3개월이면 약 375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버스 한 번 타고도 남는 돈이죠. 친구는 아직 커피 한 모금도 안 마셨는데 스타벅스는 벌써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수천만 건의 선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408억 원이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스타벅스 카드는 단순한 적립수단이었습니다. 커피 10잔 사면 한 잔 공짜로 주는 정도의 마케팅 도구였죠.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불 충전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앱 충전이 쉬워진 거죠. 2015년쯤부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아이템이 되었고요. 현금 주기는 부담스럽고 물건 고르기는 귀찮고 스타벅스는 무난하잖아. 이 심리를 스타벅스가 정확히 꿰뚫은 겁니다. 이때부터 충전 금액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는 1천억 원, 2020년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선물이 급증해서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3,180억 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마침내 2조 6천억 원을 돌파한 겁니다. 단 10년 만에 26배가 늘어난 셈이죠. 이 숫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뇌피셜이 아니라 정부 공식 데이터입니다. 2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되시죠? 이건 신한은행 중소형 지점 100곳이 1년 동안 모으는 예금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예금자에게 연 23% 이자를 줍니다. 반면 스타벅스는 0원입니다. 완전히 공짜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운용해서 408억 원의 이자까지 챙겼습니다. 월 5만 5천 원 하는 통신비로 환산하면 약 7만 4천 명이 1년 동안 공짜로 통신비를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스타벅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셈이 됩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충전해서 쓰는 직장인이라면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명절 때 받은 기프티콘 몇 개 더하면 80만 원이 넘어갑니다. 만약 이 돈을 은행 예금에 넣었다면 연 3% 이자로 2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 한 끼에 1만 2천 원이라고 치면 두 끼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돈이죠. 반대로 정확히 알면 여러분은 최소한 불필요한 충전을 줄이고 실제 사용할 만큼만 넣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기프티콘도 빨리 쓰고 남는 돈은 이자를 주는 곳에 넣어둘 수 있죠. 먼저 겉으로 보이는 현상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은 정말 편리합니다. 앱 켜서 바코드만 찍으면 결제 끝이니까요.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으면 더 좋죠.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상대방도 좋아하고 포인트도 쌓이고 무료 쿠폰도 받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 코리아 이용자의 약 70%가 선불 충전이나 기프티콘을 사용합니다. 이건 정말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직접 5만 원을 충전했거나 선물로 5만 원짜리 기프티콘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돈은 즉시 스타벅스의 자산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미리 받은 돈이라는 뜻이죠. 즉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돈부터 받은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장 오픈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원두 대량 구매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은행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스타벅스는 선불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에 투자해서 2025년까지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이 돈을 쓸지 모릅니다. 오늘 쓸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쓸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선물 받은 기프티콘은 쓰는 시기가 더 늦어지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지 뭐 하면서 앱에 쌓아두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충전 후 실제 사용까지 약 45일이 걸리고 기프티콘은 평균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45일에서 60일 동안 스타벅스는 여러분의 돈을 공짜로 빌려 쓰고 그 돈으로 이자까지 받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충전 금액과 기프티콘의 약 15%는 영영 사용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소액이 남아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죠. 기프티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걸 깜빡하고 유효기간이 지나가거나 적은 금액이라서 귀찮아서 안 쓰거나 2조 6천억 원의 15%면 약 3,900억 원입니다. 게다가 스타벅스 카드는 5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이 3,900억 원은 고스란히 스타벅스의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팔지 않고도 3,900억을 버는 셈이죠. 60만 원짜리 원룸 월세로 환산하면 65만 명이 한 달 동안 공짜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스타벅스가 이 돈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이자 408억 원까지 더하면 연간 수천억 원을 버는 겁니다. 은행으로 치면 고객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냥 은행 돈이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경우 법적으로 일정 기간 후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스타벅스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예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이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선물 준 사람 돈도 직접 충전한 돈도 모두 똑같이 사라집니다. 명목상 수익은 2조 6천억 원의 선불 충전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스타벅스가 얻는 이득은 훨씬 더 큽니다. 첫째, 무이자 자금 조달입니다. 2조 6천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려면 연 5% 이자로 계산해도 1,300억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선불 충전과 기프티콘으로는 0원입니다. 둘째, 운용이자 수익입니다. 408억 원을 은행 예금과 신탁투자로 벌어들였습니다. 셋째, 미사용 잔액 수익입니다. 3,900억 원은 5년 뒤 소멸되면서 그냥 공짜로 생기는 돈입니다. 넷째, 현금 흐름 안정화입니다. 매출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선불 충전금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됩니다. 특히 명절 시즌이나 연말에는 기프티콘 선물이 폭증하면서 현금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이건 기업 경영에서 엄청난 안전장치가 되죠. 명목 2조 6천억 원에 숨겨진 실질 이익은 연간 최소 5,600억 원 이상입니다. 이자 절감 1,300억, 운용이자 408억, 미사용 수익 3,900억을 합친 금액이죠. 이건 커피 판매로 버는 돈과는 완전히 별개의 수익입니다. 그야말로 앉아서 버는 돈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요?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법적 분류에 있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금과 기프티콘은 법적으로 예금이 아닙니다. 선수금입니다. 예금이라면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예금자 보호도 받아야 하고 이자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금은 그냥 미리 받은 서비스 대금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경제의 혈액순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경제에서는 돈이 순환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돈이 기업으로 가고 기업은 그 돈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직원은 그 돈으로 다시 소비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혈액순환입니다. 그런데 선불 충전 시스템은 이 순환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충전하거나 선물을 보내는 순간 그 돈은 스타벅스라는 저수지에 고여버립니다. 순환되지 않고 정체됩니다. 스타벅스는 이 고인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면서 이자까지 받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막힌 부위처럼 여러분의 자산은 괴사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현금을 내거나 카드를 꺼내는 것보다 앱으로 바코드만 찍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니까요. 선물 문화도 한몫합니다. 현금 주기는 부담스럽고 물건 고르기는 귀찮고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무난하니까요. 중간 과정을 보면 스타벅스는 이 편리함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전 수수료도 없고 연회비도 없습니다. 대신 포인트 적립과 무료 쿠폰이라는 당근을 줍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돈을 미리 충전해놓고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결과는 스타벅스가 막대한 무이자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라는 사람이 B에게 생일 선물로 5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그 순간 어의 5만원은 스타벅스 계좌로 들어갑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C라는 원두 공급업체에 지급해서 원두를 대량 구매합니다. 대량 구매하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원가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은 돈 중 일부는 D라는 신규 매장 오픈 자금으로 씁니다. 또 일부는 은행 예금과 신탁에 넣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새 매장이 오픈하면 또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고 그 고객들도 선물을 주고받고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대매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B는 어가 준 선물을 한 달 뒤에 씁니다. 하지만 그 한 달 동안 이 FGH가 서로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했고 또 직접 충전도 했습니다. 결국 대매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구조에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편리함과 선물 문화만 얻을 뿐 재정적 이득은 0원입니다. 오히려 스타벅스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이 선물한 돈으로 408억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놓치는 치명적인 디테일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손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5만원을 충전하거나 선물로 5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받으면 그 5만원의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약 3%입니다. 1년 뒤에는 5만원의 실질 가치가 48,500원이 되는 겁니다. 1,500원을 잃는 셈이죠. 지하철 한 번 타고도 남는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충전 금액이 많을수록 기프티콘을 많이 쌓아둘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이 손실은 커집니다. 둘째, 기회비용입니다. 5만원을 스타벅스 카드가 아니라 연 3% 이자 주는 예금에 넣었다면 1년에 1,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카드에 넣으면 0원입니다. 1,500원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손실 1,500원과 합치면 총 3,000원을 잃는 셈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반개 값이 날아가는 거죠. 셋째, 환불 제약입니다. 스타벅스 카드 잔액은 법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충전한 순간부터, 기프티콘을 받은 순간부터 그 돈은 오직 커피를 사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도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묶인 돈인 겁니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현금으로 바꿔줄 수 없나요? 안 됩니다. 이건 마라톤에서 중간에 퇴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출발하면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이미 투입한 에너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서비스 변경 리스크입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정책을 바꿔서 포인트 적립률을 낮춘다면 혹은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전해놓은 돈, 받아놓은 기프티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커피 전문점으로 갈아탈 수도 없습니다. 돈이 이미 묶여 있으니까요. 다섯째, 유효기간 소멸 리스크입니다. 스타벅스 카드는 5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프티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깜빡 잊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그 돈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선물 준 사람 돈도 사라지는 거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공짜로 돈을 버는 겁니다. 여섯째, 파산 리스크입니다. 물론 스타벅스가 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하지만 0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파산한다면 여러분의 충전 잔액과 기프티콘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없으니까요. 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정부가 지붕처럼 보호해주지만 스타벅스 카드 잔액은 1원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다 맞는 거죠. 이 6가지를 모두 합산하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5만 원을 1년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인플레이션 손실 1,500원, 기회비용 1,500원, 환불 불가로 인한 유동성 제약, 서비스 변경 리스크, 유효기간 소멸 리스크, 파산 리스크까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명확하게 계산 가능한 금액만 해도 연간 3,000원입니다. 10만 원을 충전하면 6,000원, 20만 원이면 12,000원입니다. 스타벅스를 많이 이용하고 명절 때마다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사람이라면 연간 100만 원 정도의 잔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3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영화 2편 볼 돈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90%의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적 문제와 여러분이 가질 법한 반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그래도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스타벅스는 충전 금액의 일부를 별, 즉 스타로 적립해줍니다. 그리고 별이 일정 개수 모이면 무료 쿠폰을 줍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히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스타벅스 별 적립률은 구매 금액의 약 6% 수준입니다. 5만 원을 쓰면 3,000원어치 쿠폰을 받는 셈이죠.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3,000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가 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5만 원을 미리 묶어둬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손실과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이미 3,000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둘째, 무료 쿠폰도 결국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셋째, 쿠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안 쓰면 소멸됩니다. 결국 별 적립 혜택은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건 줄다리기에서 이미 한쪽에 훨씬 강한 힘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균형 잡힌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승부가 정해져 있는 거죠. 또 다른 반론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선물 받은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선물 받은 거라고 해서 손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선물 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명절 선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 10만원어치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그걸 6개월 뒤에 쓰신다면 그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드린 10만원은 스타벅스 통장에서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6개월이면 약 1,500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도 1,500원 줄어듭니다. 총 3,000원의 손실이죠. 결국 여러분이 드린 선물의 실질 가치는 97,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수천만 건의 선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3,900억 원의 미사용 수익과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이 됩니다. 또 다른 반론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규제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계정당 200만 원, 카드당 55만 원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과도한 충전을 막기 위한 조치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건 열차가 이미 출발한 뒤에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속도만 조금 줄었을 뿐이죠. 여전히 무이자 구조는 그대로고 스타벅스는 2조 6천억 원을 자유롭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도 규제는 과도한 충전만 막았을 뿐 시스템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여전히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이 선물한 돈으로 이자를 받고 여러분에게는 영원을 줍니다. 5년 유효기간 소멸 규정도 그대로입니다. 미사용 잔액이 스타벅스 수익이 되는 구조도 그대로입니다. 법이 선수금의 이자,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기업들은 계속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이고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반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스타벅스가 망할 리 없잖아요. 맞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20년의 데이터를 보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기업들이 실제로 파산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가 그랬고 2020년 허츠렌터카가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도 대우그룹, 동아건설, 쌍용자동차 같은 대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안전한 기업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파산 여부를 떠나서 이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불 충전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게임 캐시, 교통카드까지 모두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소비자는 편리함을 얻고 기업은 무이자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스템적 문제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기업들은 계속 이 시스템을 활용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선불 결제와 기프티콘 문화를 전혀 안 쓰고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은 가능합니다. 불필요하게 큰 금액을 미리 충전하지 않고 실제 사용할 만큼만 최소한으로 넣는 겁니다. 받은 기프티콘도 빨리 사용하고 남는 돈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거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조언입니다. 시스템을 바꿀 순 없지만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의 손해를 최소화할 순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리스크 회피 문구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므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현재 스타벅스 카드 잔액과 받아놓은 기프티콘을 모두 확인하세요. 앱을 열어서 정확한 금액을 체크하는 겁니다. 충전 잔액과 기프티콘을 합쳐서 10만원 이상 남아있다면 이건 과도한 선불입니다. 둘째,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스타벅스 사용액을 계산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앱 사용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5만원을 쓴다면 그게 여러분의 적정 보유 금액입니다. 셋째, 초과 잔액과 쌓아둔 기프티콘을 빠르게 소진할 계획을 세우세요. 만약 현재 보유액이 15만원인데 월 평균 사용액이 5만원이라면 10만원이 초과 금액입니다. 이 10만원을 어떻게 빨리 쓸지 계획하는 겁니다. 동료들 커피 사주기, 선물용 텀블러 구매 등으로 소진하세요. 특히 오래된 기프티콘부터 우선 사용하세요. 넷째, 충전 잔액과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유효기간입니다. 5년이 가까워진 잔액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사용하세요. 소멸되기 전에 써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부터 해야 하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산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 올 때 우산 사면 비쌉니다. 맑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죠. 하루만 늦춰도 그만큼 손해입니다. 월 5만원을 쓰는 사람이 1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10만원은 최소 2개월간 묶여있는 겁니다. 2개월이면 인플레이션으로 약 500원의 실질 가치 손실이 발생합니다. KTX 서울-부산 왕복으로 치면 약 59,800원인데 연간으로 계산하면 해외여행 한 번 갈 돈이 조금씩 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스타벅스는 여러분의 10만원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완성해야 할 단기 전략입니다. 한 달 안에 이것만큼은 완성하세요. 첫째, 충전 습관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5만원씩 충전했다면 이제부터는 2만원씩만 충전하세요. 충전 횟수가 늘어나는 게 귀찮다고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재정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 번 충전할 때 23분 더 쓰는 수고로 연간 수천원에서 수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 충전 기능을 끄세요. 많은 분들이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되게 설정해놨습니다. 이건 편리하지만 여러분의 재정 관리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수동 충전으로 바꾸면 충전할 때마다 정말 이 돈을 지금 묶어둬야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 한 번이 불필요한 충전을 막아줍니다. 셋째, 받은 기프티콘은 즉시 사용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지 뭐 하면서 쌓아두지 마세요. 받은 즉시 일주일 안에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인플레이션 손실과 유효기간 소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체 결제 수단을 활용하세요. 스타벅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모두 받습니다. 카드사 혜택을 잘 활용하면 510% 할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한카드 디프오일 체크카드는 커피 전문점에서 10% 할인을 해줍니다. 한 달에 10잔 마시면 헬스장 월 회비 8만원에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으로 얻는 별 적립 혜택보다 훨씬 큽니다. 다섯째, 충전 한도를 스스로 정하세요. 정부가 정한 한도는 계정당 200만원, 카드당 55만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보다 훨씬 낮은 한도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월 사용액의 한계월치를 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여섯째, 선물할 때는 현금성 선물을 고려하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 대신 네이버페이 포인트 선물, 카카오페이 머니 선물 등을 활용하며 받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굳이 돈을 스타벅스에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죠. 단기 전략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월 5만원 사용자가 충전 금액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고 받은 기프티콘을 즉시 사용하면 평균 보유 잔액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만원의 차이죠. 2만원을 연 3% 예금에 넣으면 연간 600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손실 회피까지 합치면 연간 약 1200원의 이득입니다. 적어 보이지만 10년이면 음악 스트리밍 한 달치인 11,000원이 넘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소액 충전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카드사 혜택을 이용할 때는 연회비를 확인하세요. 할인받으려다가 연회비로 더 많이 나가면 본말전도입니다.
세 번째로 1년 이상 길게 가져가야 할 장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세요. 첫째, 선불 충전은 최소화하고 후불 결제를 우선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선불은 기업에게 유리하고 후불은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세요. 둘째, 모든 충전 금액과 기프티콘 보유액은 한 개월 사용량을 넘지 말라. 한 개월치 이상 보유하는 순간 그건 과도한 선불입니다. 3개월치, 6개월치 충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할인 이벤트가 있어도 결국 손해입니다. 셋째, 분기마다 충전 패턴을 점검하라. 3개월에 한 번씩 스타벅스 사용 내역을 체크하세요. 사용량이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충전 금액을 조절하세요. 이건 1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라. 1년에 2번 6개월마다 충전 잔액과 기프티콘의 유효기간을 체크하세요. 5년이 다가오는 잔액이 있으면 우선 사용하세요. 다섯째, 선물 문화를 제고하라.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선물도 고려하세요. 직접 만난 자리에서 커피를 사주거나 현금성 선물을 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스타벅스가 충전 이벤트를 하든 포인트 적립률을 올리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세요. 단기적 혜택에 현혹되면 장기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이 원칙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의 차이는 10년 후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타벅스 사용 빈도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세요. 만약 여러분이 월 12회 정도 방문하는 라이트 유저라면 이렇게 하세요. 아예 충전하지 마세요. 그때그때 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포인트 적립 혜택보다 현금 흐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카드사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기프티콘을 받았다면 즉시 사용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월 510회 정도 방문하는 미디엄 유저라면 이렇게 하세요. 1만원에서 2만원만 충전하세요. 2주에 한 번 정도 충전하면 됩니다. 자동 충전은 끄고 수동으로 필요할 때만 충전하세요. 카드당 충전 한도를 스스로 2만원으로 제한하세요. 받은 기프티콘은 일주일 안에 사용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월 15회 이상 방문하는 헤비 유저라면 이렇게 하세요. 최대 5만원까지만 충전을 허용하세요. 그 이상은 과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충전 루틴을 만드세요. 그리고 카드사 제휴 할인을 적극 활용하면 충전 혜택보다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55만원 한도를 믿지 마세요. 그건 최대치일 뿐 적정치가 아닙니다. 받은 기프티콘은 쌓아두지 말고 즉시 사용하세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과 기프티콘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2조 6천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시스템이며 스타벅스는 이를 운용해 408억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습니다. 2조 6천억 원의 충전 잔액으로 스타벅스는 이자 절감 1,300억 원, 운용 이자 408억 원, 미사용 소멸 수익 3,900억 원을 합쳐 연간 최소 5,600억 원 이상의 금융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합법적인 구조죠. 인플레이션 손실 기회비용 환불 불가, 서비스 변경 리스크 5년 유효기간 소멸 파산 리스크까지 소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6가지 함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잔액과 기프티콘을 확인하고 월 사용량만큼만 보유하며 선불보다 후불 결제를 우선하고 받은 기프티콘은 즉시 사용하고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결국 선불 충전과 기프티콘 문화는 편리함과 재정 건강 사이의 선택입니다. 편리함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재정 건강을 선택하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하지만 그 약간의 불편함이 10년 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선물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돈을 묶어두고 기프티콘을 쌓아둘 때 여러분은 똑똑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난 어차피 매달 스타벅스 마시는데 충전해두면 편하잖아. 맞습니다. 매일 쓰는 사람에겐 편리함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편리함이 아니라 과잉 충전입니다. 쓰는 만큼만 충전하면 문제가 거의 사라지는데 대부분은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넣어두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돈은 소비가 아니라 묶임이 됩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마시려고 충전했는데 스타벅스는 그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자를 만들고 심지어 일부는 미사용으로 소멸되면서 순수익이 됩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는 정반대인 거죠.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당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함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선불을 재고로 쌓지 말고 결제 수단으로만 써라. 여기서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톡 선물함을 열고 유효기간 임박부터 정리하세요. 오래된 기프티콘부터 먼저 쓰는 것만으로도 손실의 대부분이 줄어듭니다. 이건 투자도 아니고 절약도 아닙니다. 그냥 내 돈을 내 손으로 돌려오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스타벅스 앱에서 충전 잔액을 딱 한 줄로 규칙화하세요. 내 월 평균 사용액 이내만 보유. 이 규칙 하나면 인플레이션 손실계의 비용 소멸 리스크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세 번째, 선물할 때는 받는 사람이 빨리 쓰게 만드는 선물을 하세요. 똑같이 5만원을 쓰더라도 사용처가 고정된 기프티콘보다 현금성 포인트가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은 마음인데 시스템이 그 마음을 중간에서 수수료처럼 갉아먹게 두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그럼 기프티콘 문화 자체가 나쁜 거야? 아닙니다. 문화는 중립입니다. 다만 시스템은 한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그 유리함이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늦게 쓸수록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기 전에 이미 금융 수익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충전을 많이 해둘수록 여러분 돈은 자산이 아니라 묶인 선수금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타벅스를 이용해도 어떤 사람은 편리함만 얻고 끝나고 어떤 사람은 편리함 손해 최소화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딱 10초짜리 결론만 드리겠습니다. 기프티콘은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겁니다. 충전은 쌓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은 현금 흐름을 묶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결국 스타벅스 쓰지 말라는 얘기야? 아닙니다. 스타벅스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가 만든 선불 시스템에 내 돈을 오래 묶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타벅스는 여러분이 충전하거나 기프티콘을 받는 순간 이미 돈을 손에 쥡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마시기 전부터 그 돈은 스타벅스 자산으로 굴러가고 그 사이 발생하는 이자와 미사용 잔액 이익은 전부 스타벅스로 갑니다. 반면 여러분은 이자 영원, 선택권도 제한, 환불도 제한, 소멸 리스크까지 떠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기프티콘은 선물이 아니라 쓰기 전까지는 스타벅스의 무이자 자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불매가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시스템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밤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만 말하겠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선물함을 열고 유효기간 순으로 정렬하세요.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쓰세요. 특히 금액이 큰 기프티콘일수록 먼저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클수록 손실도 커지니까요. 둘째, 스타벅스 앱에서 충전 잔액과 E-카드 교환권을 합쳐서 한 번에 보세요. 그리고 본인 기준을 정하세요. 내 스타벅스 월 평균 사용액의 한 개월치 이상은 보유하지 않는다. 이것만 지켜도 대부분의 손실이 사라집니다. 셋째, 자동 충전은 끄세요. 자동 충전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내 돈이 무의식적으로 묶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매번 결제 직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지킵니다. 넷째, 앞으로 선물할 때는 선택권이 있는 선물을 고려하세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무난하지만 무난한 만큼 돈이 묶입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현금성 포인트는 받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쓰고 원하는 순간에 쓸 수 있습니다. 선물의 목적이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면 오히려 그쪽이 더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받은 날로부터 7일 룰을 만드세요. 기프티콘은 받자마자 7일 안에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건 절약이 아니라 손실 방지입니다. 안 쓰고 쌓아두는 순간부터 여러분 돈은 선물이 아니라 방치된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별 적립 때문에 충전하는데 좋아요. 그럼 계산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별 적립이 이득이 되려면 내가 어차피 쓸 돈을 짧은 기간 안에 써야 합니다. 즉 충전으로 혜택을 볼 거면 충전 금액이 아니라 충전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충전은 해도 됩니다. 다만 대량 충전이 아니라 필요 충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달 5만원을 쓴다면 5만원까지만 허용하세요. 10만원, 20만원은 그 순간부터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넣어둔 돈이 아니라 스타벅스에게 공짜로 빌려준 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도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네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프티콘과 선불 충전은 편리하지만 구조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늦게 쓸수록 손해는 커지고 그 이익은 기업이 가져갑니다. 셋째, 해결책은 불매가 아니라 보유액 최소화와 빠른 사용입니다. 넷째, 매월 사용액 한 개월치 이상은 절대 묶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재테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새는 돈을 막는 게 진짜 재테크입니다. 기프티콘은 그 대표적인 구멍이고요. 지금 카카오톡 열어보세요. 유효기간 얼마 안 남은 기프티콘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 바로 쓰세요. 그게 여러분 돈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선물함에 기프티콘이 몇 개 쌓여 있나요? 그리고 최고로 오래 묵힌 게 몇 달짜리인가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 영상이 왜 필요했는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편의점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교통카드 잔액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묶어두는 돈들이 기업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융 수익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남들이 편하다고 하는 구조가 내 지갑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